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분류 체계를 이용해서 직접 생물들을 분류를 해보고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동물계, 균계 특징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생물종들을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그림, 호랑이. 그 다음에 뭘까요? 그냥 봐서 잘 모르겠죠? 잘 모를 땐 뒤를 보면 됩니다. 누룩곰팡이라고 합니다. 네, 핵함입니다. 이거 뭘까요? 대장균입니다. 배추, 흰나비였습니다. 집신벌레, 소나무, 버섯, 표고버섯. 얘는 되게 조그맣죠? 1200배 확대했대요. 뭘로 보이세요? 네, 균입니다. 균. 어떤 균이냐면 젖산균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4가지 특징을 정리해보고 이 특징을 보면서 5개 분류체계로 분류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있던 호랑이부터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거냐면 핵막의 유무, 엽록체의 유무, 균사의 유무, 기관의 발달 정도로 써볼 거예요. 여러분도 직접 이렇게 쓴다는 생각으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호랑이 어디에 속하나요? 동물계죠. 핵막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엽록체는 동물은 광합성 못합니다. 균사 있나요? 없어요. 기관은 매우 발달되어 있죠. 호랑이 완성. 그 다음에 아까 누룩곰팡이 해볼게요. 곰팡이는 핵막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진핵생물이잖아요. 엽록체 없습니다. 광합성 못해서 균사 뻗는다 그랬죠? 균사 있습니다. 곰팡이는요, 기관에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X. 세 번째, 핵함. 핵함은 핵막이 있나요? 핵함이 어느 생물무리에 속합니까? 핵함은 원생생물계죠? 원생생물도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막이 있고요. 엽록체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동글동글한 조그만 알갱이들이 여기 있어서 녹색빛을 띠고 있어요. 핵함은 엽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균사는 없어요. 기관의 발달 정도. 원생생물은 기관과 조직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랬죠? X. 자, 그 다음에 얘는 3만 배 확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그마한 건데요. 대장균이네요. 정리해볼까요? 대장균, 핵막이 있나요? 원핵생물계잖아요. 그러면 원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핵막이 없이 그냥 유전물질이 세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핵막은 없다. 그리고 엽록체는 없습니다. 균사도 없고요. 기관 발달 정도, 단세포 생물이잖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배추, 흰나비. 핵막이 있나요? 배추, 흰나비는 어디에 속하나요? 동물계에 속합니다. 핵막이 있고요. 동물이니까 엽록체 없어서 광합성 못하죠? 균사 없습니다. 기관은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집신벌레입니다. 벌레라고 해서 동물계가 아니죠? 단세포 생물이고요. 이 집신벌레는 어느 무리에 속합니까? 원생생물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원생생물계는 진핵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이 핵막이 있습니다. 집신벌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요, 엽록체가 없어요. 광합성 못합니다. 다른 생물 잡아 먹어야 돼요. 엽록체 없고요. 균사도 없습니다. 단세포 생물이니까 기관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X. 그 다음에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어느 생물무리에 속하죠? 식물계죠? 핵막이 있고요. 식물이니까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합니다. 균사는 없고요. 기관은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얘 뭐죠? 네, 표고버섯. 버섯은 어디에 속하나요? 균계에 속합니다. 균계는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핵막이 있고 엽록체 없습니다. 균계는요, 광합성을 못해요. 대신 무엇을 이용해서 양분을 얻죠? 균사를 이용해서 양분을 얻으니까 균사 있고요. 기관 발달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되게 조그매요. 1200배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자, 이것은 바로 젖산균입니다. 아주 조그만 세균이죠. 네, 이 세균들은 원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막이 없어요. 엽록체 없습니다. 균사 없습니다. 단세포 생물이잖아요. 기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이 생물종들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것들을 5개 분류 체계에 맞춰서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한 생물 무리들을 여기에 이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호랑이 어디에 속하나요? 동물계. 그 다음에 누룩곰팡이 균계죠. 네. 그 다음에 젖상균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요? 네, 저 밑에 있는 원핵생물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 모두 X네요. 얘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젖상균 친구네요. 그 다음에 소나무. 소나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식물계죠. 그 다음에 핵함. 핵막도 있고 엽록체가 또 있네요. 원생생물계입니다. 그 다음에 배추흰나비. 이게 뭐죠? 동물계죠? 동물계. 호랑이랑 가깝네요. 그 다음에 집신벌레. 핵막이 있고 나머지 다 없어요. 얘는 원생생물계고요. 마지막으로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균계에 속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러분 5개 분류 체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이것만 딱 보면 장점이 있어요. 배추흰나비가 누구랑 더 가까운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겠죠. 배추흰나비는 호랑이와 표고버섯 중에 누구랑 더 가까운가요? 네, 호랑이랑 더 가깝죠? 이렇게 5개 분류 체계를 이용하면 생물 간에 누가 더 가깝고 먼지, 그것을 유연관계라고 하는데 유연관계를 알기가 너무 좋고요. 새로운 종이 출현했어요. 예를 들어 볼펜이라는 새로운 종이 출현했어요. 그러면 이 볼펜의 특징, 여기 있는 특징들을 비교해보고 유사한 데다가 딱 갖다 넣으면 새로운 종이 어느 생물 무리에 속하는지 결정하는데도 되게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생물 종들을 실제 5개 분류 체계에 맞춰서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저기 칠판으로 가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 종의 생물들을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먼저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핵막이 없으면 딱 한 생물계밖에 없죠. 어떤 생물계인가요? 원핵생물계입니다. 전에 원핵생물계에 속했던 생물 뭐가 있었나요? 젖상균하고 대장균이 있었죠. 자, 나머지 생물무리들 4가지 생물무리들이 있었을 텐데 이 중에서 광합성을 안 하는 생물무리 뭐가 있나요? 동물계하고 균계가 있죠. 동물계하고 균계가 여기로 왔는데 이 중에서 균사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물계입니다. 그리고 균사가 있는 것은 균계였습니다. 좀 전에 분류해본 생물종 중에서 동물계는 어떤 게 있었나요? 호랑이하고 배추흰나비 있었죠. 그리고 균계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표고버섯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인데요. 광합성 하는 애들 이쪽 2가지 왔었죠. 뭐뭐 있었어요? 식물계하고 원생생물계죠. 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기관이 발달한 정도로 분류를 하면 되는데 어떤 것이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나요? 식물계죠. 그래서 yes 여기에 식물계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에 원생생물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정리해본 생물 중에서 원생생물계는 뭐가 있었죠? 핵함하고 집신벌레 있었고요. 식물계는 뭐가 있었나요? 아까 소나무. 그러면 이 특징들을 다시 한번 큰 표에다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5개 생물계를 다 적어봤는데 여기 있는 5개 기준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거든요. 여러분도 대답하면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먼저 핵막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원핵생물, 핵막 있다 없다? 없다. 원생생물 핵막이 있죠. 나머지 다 핵막 있죠? 균, 식물, 동물계 다 핵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엽록체. 엽록체를 물어본다는 말은 광합성을 하는지 못하는지, 스스로 양분을 합성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원핵생물, 엽록체 있나요? 없습니다. 원생생물은 엽록체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균계는 엽록체가 아예 없고요. 식물이 있고요. 동물도 엽록체가 없습니다. 균사는 원핵생물 없고요. 원생생물은 균사를 가지고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요. 균계는 당연히 균사가 있고요. 식물 없고 동물 없습니다. 기관 발달 정도요. 원핵생물은 기관 발달 안 됐고 원생생물도 안 됐고 얘도 안 됐습니다. 식물하고 동물이 기관이 발달되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포벽입니다. 원핵생물은 세포벽이 있어요.
원생생물은요, 항상 약간 애매해요. 세포벽도 역시 원생생물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X하고 동그라미를 2개 다 하겠습니다. 균도 세포벽이 균은 있고요. 식물도 있고요. 동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5개 분류 체계를 이용해서 실제로 생물 종들을 분류를 해봤고 표로 5개 분류 체계의 특징들을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물의 다양성이 왜 보존되어야 하는지,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